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드디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동유럽의 맹주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특히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유럽에서는 독일 무기가 제일 알아주긴 하죠. 하지만 사실 폴란드는 독일을 못 믿거든요. 과거에 침략당했던 역사도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가 독일에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폴란드가 독일의 무기를 산다는 건 우리나라가 일본제 무기를 대거 산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물론 폴란드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운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기갑 전력을 한국의 K2와 미국의 M1 전차로 대처 중이죠. 그런데 폴란드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미국제 무기가 제일 좋긴 하지만 미국 무기는 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비싸고, 하지만 한국 무기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죠. 가격도 미국 무기에 비해 저렴하면서 성능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트위터에 천모가 도착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에 납품할 K239 천무, 이 천무를 실은 화물선 다렌이 21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납품될 천무는 폴란드가 자체 생산하는 전술 트럭이죠. 옐츠, 지금 보시는 이 차량, 옐츠 차량과 한국형 다연장 로켓 K239 천무를 결합해 만들어졌고 폴란드명은 호마르 K로 명명됐습니다. 이 천무가 폴란드 육군의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제18 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인데 요즘 폴란드와 벨라루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천무가 이제 폴란드에 도착했고 본격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어 다음 달에는 K239 천무 218문에 대한 도입 집행 계약을 맺었는데 천무 공급 규모는 무려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계약을 했죠. 덕분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 성과에도 큰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연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폴란드 현지의 천무의 실전 배치가 즉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폴란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부대들이 쿠데타 후에 벨라루스로 이동했고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바그너 그룹의 병력 약 4천여 명이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수장 프리고진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바그너 그룹은 건재하니까요.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폴란드에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폴란드를 공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바그너 용병들을 자제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주둔한 것으로 안다. 우리는 서방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부대들을 이동 배치함으로써 폴란드 동부 국경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바그너 용병들의 벨라루스 행위 공표되자마자 국경 지역에 폴란드 육군 제12, 제17여단의 병력과 200여 대의 군용 차량을 확대 배치한 바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벨라루스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벨라루스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여행 금지 단계로 조정했어요. 미국의 정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현재 벨라루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유사시 폴란드 내 수바우키 회랑을 점령하기 위해 배치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수바우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통과해서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역의 영토죠.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약 100km에 이르는 육상 통로입니다. 이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영토예요. 역의 영토라고 하죠. 이 칼리닝그라드에서 폴란드를 관통해 벨라루스로 들어가는 이 회랑. 이 회랑이 수바우키 회랑인데 러시아와 나토의 대치 상태가 격화하는 이 상황에서 수바우키 회랑이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장소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 벨라루스 헬리콥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도 일어났었죠. 벨라루스 군용 헬기 2대가 레이더로 포착하기 힘든 낮은 고도로 영공을 침범했다고 폴란드 국방부는 밝혔는데요. 폴란드는 이 사건을 즉각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알리고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장비와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발판 역할을 했죠. 이 벨라루스에 최근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도 배치됐는데요. 이렇게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국경에 군사적 긴장감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고가 폴란드를 향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전군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러시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국가가 폴란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폴란드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무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천무가 이제 폴란드에 도착한 거죠. K239 천무는 올해 말까지 18대의 발사대가 납품된다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에 도착한 K239 천무는 이달 중 현지에서 성능 시연회를 가진 뒤 실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천무는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 육군 최정예인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의 K2 전차가 배치된 폴란드 육군 20기계화 사단인데 연관은 없지만 가지고 와봤고요. 18기계화 사단은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은 2018년에 창설된 사단인데 동쪽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신규 창설한 사단이라고 합니다. 제18기계화 사단에는 6월 28일자로 미국의 M1A1 전차 14대가 추가 투입됐고 2024년까지 M1 에이브람스 전차 2개 대대로 완편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천무도 투입이 되는 거죠. 정확히는 18기계화 사단 예하 18포병연대로 배정이 되는 건데 천무를 인도받으면 18포병연대에서 포병여단으로 승격된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폴란드죠. 여기가 벨라루스.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고요. 여기가 슬로바키아. 자, 18기계화 사단의 관할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브레스트입니다. 이 브레스트 인근부터 이 푸세미시우라고 불리는 지역,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인데요.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포함하고 있는 최전방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이마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보급로와 후방을 사정없이 정밀 타격하면서 전세 역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죠. 브라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무를 도입한 이유를 밝혔는데 천무는 최고 품질과 효율성을 갖춘 무기라면서 천무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장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천무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 실전 배치 중인 다연장 로켓이죠. 천무가 쏘는 다연장 로켓을 알아보면 130mm, 239mm, 400mm, 그리고 600mm가 있죠. 이 사진엔 안 나와 있지만 230mm도 있고요. 이 239mm가 유도 로켓이죠. 130mm와 230mm는 무유도 로켓이고요. 이 400mm와 600mm가 사거리 200km짜리 전술 탄도 미사일 KT-SSM이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특히 이 239mm가 GPS 관성항법 장치라고 하죠. 이 유도 장치가 있어서 최장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요. 분산탄을 사용하면 300개 자탄이 공중에서 뿌려져 최대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가 70km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데 발사 차량 한 문당 6발만 탑재할 수 있어요. 하이마스는 이렇게 발사 차량 한 문당 6발만 발사할 수 있다. 하지만 천무는 보시는 것처럼 발사 차량 한 문당 12발을 탑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2배가량 화력이 강력하다. 지대지 미사일도 하이마스는 사거리 300km짜리 에이테크스 미사일도 한 발만 탑재할 수 있지만 천무는 2발을 탑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이마스는 왜 발사대를 이렇게 작게 만든 것일까?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하이마스를 수송기에 싣고 있는 사진인데 미군은 해외에 볼 일이 많은 나라죠. 세계 평화를 지키시느라 바쁜 나라인데 그러려면 신속한 항공 수송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하고 크기가 크면 수송할 때 애로사항이 꼽힐 수 있겠죠. 수송기에 싣고 갈 때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만든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외에 볼 일이 있겠습니까?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천무가 덩치도 더 크고 더 화력도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수출액이 수조 원대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다연장 로켓탄과 미사일 등의 수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폴란드가 빵빵하게 비축해 놓겠다는 거죠. 올 테면 와봐라. 벨라루스 따위 다 때려 부신다. 천무가 폴란드의 평화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천무의 성능이 하이마스 못지않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능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 폴란드의 수출이 밑바탕이 돼서 많은 수출 실적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밀리터리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